네, 지금부터는 각 책별로 실제 판세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광고 나가는 1부와 2부 사이에 이 네 분이 했던 말들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런 말들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르려고 적어놨고 네 분에게는 다 적은 다음에 이르겠다고 사전에 공지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 도망간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대구로 도망가겠다. 하방이다. 이래서 이념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가 네 분 중 누군가가 있었고 몇 분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게 방송 안 나갈 때 광고 나갈 때 네 분이 한 얘기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진숙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네 분이 누가 얘기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면 힘들 것 같다는 아마 개인적 전망을 섞어서 얘기했었고요. 지방선거가 이념적으로 가면 안 된다. 나도 힘들 뻔했는데 지난번에 상대당에서 이념적으로 가서 다행히 됐다라고 주어를 밝히지 않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쯤 되면 너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릴 거예요. 이 국장님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 그러네. 네. 맞네. 그 중에서 이념적으로 간 정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있었죠.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네. 아, 저는 뭐 살짝 답을 알려드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이 심사비 지방선거 후보들 심사비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주어를 얘기했어요. 김재수 의원이 수요 공급이다. 누가 더 심사비를 낮춘다고 해서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후보들이 많은 당은 당연히 심사비와 상관없이 많이 몰리게 돼 있다. 라고. 가격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결정된다. 그래서 요새 수요 민주당 공급 심사비 엄청 곡선에서. 올랐다니까요. 민주당 심사비가 요새 네. 굉장히 높이 올랐다. 이 대목 땡기시는 겁니까? 민주당? 아까 수요와 공급으로. 수요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양당이 한 130억씩 남긴 것 같던데 와. 제가 그 보고서 봤거든요. 민주당에 강남 분사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디서 나온 얘기야.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도 나오는 거예요, 요새 지금? 이 얘기는 주어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는 빨간 옷 입지 말라고 한다 하는 분도 있었다는 점. 주어가 없는 거 맞습니까? 아니 천하람원인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또 오렌지색도 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시간에 네 분이 나눴던 얘기를 제가 일렀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정치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아쉽게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서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5선을 노리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좀 상당히 어떤 데는 오차범위 안, 어떤 데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세 분석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박성준 의원님 얘기하시고 자연스럽게 세 분은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선입니까? 5선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5선에 이거는 넘어올 수 없는 선이 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3선 하면 거기에 성과가 다 끝났다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시대적 소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을 5번째 도전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끝났고, 두 번째는 업적과 성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선 할 동안 그러면 서울시에 관련된 부분, 이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는 정책 역학 구도에 의해서 당선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오세훈의 실력보다는 운에 의해서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업적과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만큼 이제 체급이 있는 건데 그 체급에 맞는 미래 기대가 이미 없어졌다. 그래서 저는 정책 유효 기간이 끝났고 지금 호흡기 꽂고 연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오세훈의 어떤 심판, 이거 분명한 각을 세우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그때 이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서서 뭐 우리가 이념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은 이념으로 갈 게 아니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시중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이걸 이념적으로 접근하시니까 실제로 실용적으로 공급 대책을 그 손에 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관록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고 예. 그 재밌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서울에 보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랑 그 정원호 구청장이랑 여론조사한 게 좀 재밌게 됐는데 오히려 서울에 조금 여론조사가 더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좀 더 앞서긴 하는데 그 전에 더 차이가 많이 나다가 서울에 조금 붙는 양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한 변수는 그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랑 세게 디커플링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앞서 제가 우리 중앙당 저 지도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도부랑 얼만큼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장으로서의 관록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이번 선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구성원 그 국민의힘 구성원 주요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너무 이제 극우화가 되거나 아니면 윤호겐을 외치시는 분들 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건전하게 어떤 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구심점이 오세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이니까 5번은 해야 5번 해야죠. 아,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니까. 5선 그런 식으로 난 1000번 하겠다. 뭐 그건 그러네. 천 사람이면 1000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또 환생을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게 있어요. 이제 5월 9일에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 중과세 이전까지는 급매물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그럼 5월 9일 이후에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부동산 값이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5월 9일까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급매 때문에. 그러니까 그 5월부터 6월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도 특히 예. 서울 민심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변수가 크고 기대를 해볼 만한 지역이다. 그리고 보수 진영 유권자분들 그 중도층까지도 그래도 여기 하나 남겨놔야지 하는 데가 전 서울일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5선을 진짜 하고 싶다면 빨리 하나를 버리셔야 돼요. 한강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오세훈 시장 하면 세빛둥둥섬 생각나고요. 세빛둥둥섬 뭐 이런저런 행사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제 기억에 남는 건 어벤져스의 연구실로 나왔던 거. 그거 하나 기억나고요. 영화에서. 그다음에 한강 수상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엊그제 그 뭐 박주민 의원 등등등 해가지고 달리기 하셨더라고요. 한강 수상버스보다 그냥 달리기 하는 게 더 빨라요. 예. 왜 그렇게 한강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과오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한강에다가 그 국민들 혈세, 서울 시민들 혈세 쏟아붓지 않겠다. 요거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예. 본인이 자꾸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에요. DDP도 그렇고 무슨 뭐 서울링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서울 시민들의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요. 그 상징적인 게 한강 집착에서 좀 벗어나는 벗어나야 겁니다. 된다. 얼마나 말을 바꿨습니까? 한강버스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줬다가 서울 집값 올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전부 다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건축 물량 그렇게 서울시에서 나온 그 보도자료 보면은요. 그렇게 이 뻥튀기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건축 물량이 거기서 새롭게 증가되는 것만큼만 뭐 100채를 재건축을 해서 150채가 됐으면 늘어나는 물량 50채란 말이에요. 예. 근데 꼭 150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 이거는 사실은 그런 식의 말장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를 서울시에서 제대로 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빨리 노모파리, 감성파리 말고 집파리를 먼저 하셔야 된다. 예. 천하람 의원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이런 거를 막 강조를 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 그럼 서울시장 하는 동안은 재건축 뭐 빨리 해서 많이 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면서 예.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오세훈 너는 지금까지 뭐 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세훈 너 지금까지 뭐 했어라고 하면서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 이런 거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더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안 할 건데 너는 지금까지 뭐 했어 이건 사실 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전월세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호가도 호가지만 이거 부동산 민심 저는 간단치는 않다고 보고 뭐 세빛두무 뭐 이런 거 DDP도 뭐 나름대로 자리 잡긴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오세훈 시장 실드 쳐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기본 좀 스탠스는 해줘. 실드입니까? 아니죠 저희 실드 쳐줄 필요 없고 저희 또 김정철 최고위원도 또 개혁신당 개혁신당 지금 후보가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예. 굳이 저희가 깊게 실드는 안 치는데 좀 재건축 재개발 촉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만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 디커플링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디커플링을 세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경선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시장에 솔직히 국민의힘 후보 그냥 저보고 누가 될 것 같냐 하면 저 신동욱 의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이 과연 본선에서 이루어질까 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그리고 개혁신당 경선 얘기도 해볼 텐데 일단 앞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설 연휴에 방송 지상파 3사가 다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KBS는 양자 대결로 보면 정원호 44, 오세훈 31, 박주민 37, 오세훈 34로 나왔었고요. KBS가 K스탯 리서치와 했던 거고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와 한 조사에는 정원호 40, 오세훈 36. 오차범위 냅니다. 박주민 39, 오세훈 39. SBS가 입소스랑 한 여론조사입니다. 정원호 38, 오세훈 36, 박주민 32, 오세훈 40. 제가 존칭과 퍼센트는 뺐는데 일부 조사는 여론조사 오차범위 바깥 상당수는 또 오차범위 내에서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 조사 다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경선 얘기해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는 아니고 그냥 전망. 뭐 분석이죠. 전망을 천하람 의원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그렇지. 근데 사실 내부 사정은 뭐 국민의힘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는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 그래서- 내에서 예, 대항마가 없고 그 이제 뭐 신동 의원이 지금 현재 그 최고위원이고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전당대회랑 또 공직선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당원분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되는 사람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 굉장히 그 집권 의지가 있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또 막상 그 이 공직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 그게 좀 다르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에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 당원과 대구 당원이 또 달라요. 그거를 대부분 이제 다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지금 당원들이 강성으로 가 있으니까 오세훈이 안 될 거다 생각하시지만 서울에 있는 당원들 유권자들 대상으로 하면 오세훈 시장이 매우 많이 앞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경선을 통과하는 거는 뭐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국 이제 본선이 문제인데 본선에서 얼마나 이제 많은 경쟁을 보여줄 것이냐, 그 보수 진영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얼마큼 잘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는 저도 상수라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리더십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5선 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방증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자체가 리더십을 흔들리고 그것이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적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의 경쟁력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거기 이제 국민의힘은 그 경선이 어떻게 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5대5인가요? 거기도요? 당원 아직 제가 그 당원이 서울은 70 아니에요? 5대5로 하는 것 같던데. 공관위에서 뭐 좀 그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토너먼트 네.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 지역별로 비율을 달리할 예, 수 뭐 있다라는 그렇게- 것 정도는 그렇게 얘기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5대5.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이제 상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본선을 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이렇게 예. 저는 전망을 하는 거죠. 우리 저 밀리터리 룩으로 등장하신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이
그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신진 세력 뭐 등등등 오래 한 사람 안 된다 이런 말씀 내심의 의사를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그 공관위원장의 벽을 넘는 게 만만치는 않겠다. 하지만 그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오세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오세훈 시장을 상수로 두는 게 맞는데 와 그 밀리터리로 장난 아니시던데 야상 입고 딱 등장하셔가지고 신진 세력 뭐 깜짝 이런 놀라긴 말씀. 했지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일단 그래 넘어가시죠. 예. 야상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는 근데 이제 계속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른 후보들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 체급이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체급을 뚫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시대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과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경선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신동욱 최고위원은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나경원 의원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엔 좀 조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어느 유튜브에서 나도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계속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인류에 제소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에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당원 구성 자체가 윤어게인하고 단절하자라고 하는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뭐 사실은 끌어낼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장동혁 대표도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런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오세훈 시장이 물론 뭐 대구 당원, 서울 당원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또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늘어난 당원들의 당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내부 경선 그렇게 오세훈 시장 그냥 내가 본선 경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예. 당권파가 전폭적으로 신동욱 의원 만약에 밀고 또 신동욱 의원 어쨌든 뉴페이스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녹록지 물론 않을 수 이제 있다. 오세훈 시장이 코가 큰 건 맞는데 네, 네. 그렇게 쉽게 다치진 않을 것 같은 게 좋아요. 그 제가 너무 오세훈 시장 실드 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당원이 는 것에 대해서 함정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장동혁 대표도 이건 착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동혁 지도부를 보고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선 앞두고 지선 앞두고 2022년에 저희가 현역 단체장이랑 시구위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려운 선거일수록 당원들을 더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에 더 많아진 현역이 더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당원들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당원들은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시구위원들이 많이 받아오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늘었다고 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당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응답하는 당원들이 장동혁 지도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년만년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 이후에도 선거를 망하고도 잘 갈 거라 생각하는 거는 저는 황교안식 망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서울시 망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가정을 기초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본심이 드러났어요. 진심이. 저의 본심은 17대 0이죠. 우리가 이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예. 민주당은 어제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6명을 발표했는데 박홍근 의원은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빠졌고 5명이 지금 되는 건데 누가 좀 유리한 이거는 박성준 의원님은 얘기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천하람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정원호 구청장이 좀 앞서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아까 이제 설 때 여론조사는 쭉쭉 읊어주셨는데 네. 그 읊어주신 부분에도 보면 양자에서 어쨌든 정원호 구청장이 좀 더 뭐 앞서는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아서 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시장을 이기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볼 수밖에 없을 거고 박주민 전 의원님 뭐 김영배 의원님 같은 분들 뭐 열심히는 하시는데 예. 조금 그 부분 결국은 본선 경쟁력을 입증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판을 뒤집거나 뭐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가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제 발표한 조승래 사무총장이 발표한 5명의 후보들은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정원호 구청장 그리고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죠. 우리 이제 김재섭 의원님이 우리 저 정원호 구청장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던데. 열심히 안 했는데도 타격감이 좋더라고요. 열심히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이제 후보를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자격 조건이 있을 때 하나가 뭐냐면 펀치력이 있냐, 공격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맷집도 있느냐. 이게 이제 검증이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김재섭 의원님 같은 경우가 이제 펀치로 그냥 막 공격하면 그 받아내면서 싸우고 넘어가고. 여러 번의 이제 파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서울시장이 한 9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90일의 그 시간을 자기가 공격력과 방어력을 지키면서 정말로 선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서울성을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성이에요, 이게. 예. 제일 어려운 서울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춘 후보가 검증을 거치면서 경선을 해서 그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후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한 글래디에이터가 나오고 전사가 돼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강력한 오세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저는 이제 우리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좀 남아 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 정원 구청장님 뭐 제가 공격력 방어력 잘 모르겠는데 공격력도 좀 별로고 방어력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의혹 제기나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응을 고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장 후진 대응 그리고 가장 그 별로 비효율적인 대응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일단 설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그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해명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캠프가 차려지면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구나. 앞서 제가 예. 오세훈 시장을 관록으로 표현했다면 약간 여기는 애송이 캠프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애송이 이제 캠프 하나 이제 우리 네, 다른 애송이 쪽으로 캠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국회 보는 이제 의사당 안에 제가 앉는 자리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해식 의원이 앉아 있어요. 네. 저하고 워낙 가까운데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해식 이제 정원호 정장 캠프에 지금 맞아요, 자장을 맞아요. 맡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재섭 의원 공격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으면 그냥 김재섭 의원은 완전 폭격을 다 해버리겠다는 거야. 잠시만요. 오히려. 저 보지 말고 김재수 의원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김재섭 의원은 완타겟 폭격해 해가지고 주십시오. 예. 폭격을 하겠는데 예. 너무 조용한 것 같다 내가 해서 그래서 무슨 제안을 드렸냐면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구청을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행정력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달라요. 예, 행적이랑 달라요. 약간 속된 말로 개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방어력, 공격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안 대응팀을 확실히 갖춰서 김재섭 의원을 확실히 공격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좀 마음의 드렸는데 준비는 하고 있도록 공격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발로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그거. 고발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뭐 이런저런 저 공격도 하시죠. 근데 제가 의혹 제기도 못하게 이야기로는 하면 일단 예송이 같네요라고 하니까 개싸움에 익숙지 못해서요.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니 전혀 뭐 정리를 하도록 타격감이 없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박성중 의원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시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대응은 매우 애송이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캠프의 개송이 가장 반박은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캠프를 구성했을 때 사실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공보 홍보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걸 그럼요.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회라든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대선 캠프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소 체험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아마 김재수 의원님이 약점으로 보고 공격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방어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애송이의 잘 사랑 공격하도록 노래를 듣자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중간 광고를 듣고 다시 지역별로 이어가도록 광고가 하겠습니다. 많네요. 워낙 인기가 있어서요. 그러네요. 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